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걸 모르진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 저에게만 포기를 강요하고 대우는 당연하다는 듯 받으려는 것이 제 남편과 시댁이더군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혼 역시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란 걸 잘 알기에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지만요. 말 그대로 웬만하지 않았기에 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된 건 결혼 전에 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할 때 남편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명절에는 시댁에서 하루를 자면 친정에서도 하루는 꼭 잤으면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절 혼자 키운 엄마를 명절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말들을 자주 꺼냈었죠. 명절 전날 자기 집에 가서 음식하고 하루 자고 명절날엔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오는 거다. 공평하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줘야 해. 남편은 그때마다 호언장담을 해주곤 했죠. 당연하지. 뭘 당연한 걸 자꾸 강조하고 그래? 요즘 사위가 사위인 줄 알아? 다들 아들보다 더 잘하는 게 사위라고 하더라. 나도 그런 사위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혹시나 싶어서 결혼하고 나면 말 바뀐다고들 하니까. 우리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설마 그러겠어?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도 내가 끌고서라도 갈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나랑 결혼만 해. 후회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잘한다고 결혼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더니 이 다짐과 약속은 첫 명절부터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명절 전날 약속했던 대로 군말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군말 없이 음식 준비도 다 했고 저녁 준비도 뒷정리도 다 했죠. 중간중간 앉아서 노는 남편이 얄밉기도 했지만 눈치를 주면 또 주방에 와서 하는 척이라도 하니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명절 당일이 문제였어요. 차례도 다 지냈고 밥 먹은 것까지 뒷정리가 끝났는데도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조용히 불러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이제 가자. 엄마 기다리겠어. 뭐? 벌써? 아직 오실 분들 많단 말이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척분들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다 결혼식에도 오신 분들인데. 누가 들으면 다 멀리서들 오시는 줄 알겠더라고요. 친인척이라고 해봤자 다들 동네 가까운 곳에 사시고 결혼하고 난 후 처음 뵙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시댁에 자주 들어오셔서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만났던 분들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친인척의 핑계를 대며 출발을 미루는 걸 보니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첫 명절부터 이렇게 나오다니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결혼식 이후에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들인지 알겠다. 다 인사드렸었잖아. 그건 특별한 날이 아니었잖아.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이라고 명절. 감사 인사 드리는데 특별한 날을 왜 따지는 건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자주 보는 분들이잖아. 하여튼 다 오시면 인사드리고 가든가 할 거니까 닥달하지 말고 기다려. 여보, 나랑 한 약속 잊었어? 명절날만큼은 우리 엄마 혼자 두지 않기로 했었잖아. 원래 우리 약속대로라면 밥도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친정에 가서 먹었어야 했다고.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땐 무슨 말을 못해? 설마 그걸 다 믿은 거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 진짜 실망이야. 남편과 언쟁이 오가고 있는 그 순간 제 뒤편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나도 너한테 실망이다. 어머님. 넌 시집와서 맞는 첫 명절에 재수없게 친정 타령이 하고 싶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재수가 없다뇨.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한 건 네가 심하지. 시집 왔으면 이제 친정은 남이라 생각하고 시댁에 맞춰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남편 붙잡고 친정 타령을 하고 있어?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거였어요. 명절 당일 일찍 친정에 가기로요. 어머 얘 봐라. 너 결혼하면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하면 친정은 없는 셈하고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명절이 오기 전까진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이란 걸 티를 내지 않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의 반응이 더욱더 충격적이고 황당하더라고요. 뭐 같지도 않은 속사포 공격에 잠시 할 말을 잃었던 전 재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시모를 똑바로 보면서 되물었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앞으로도 명절엔 친정에 갈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네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든 말든.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막말로 우리가 사돈 혼자 있으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사돈 상황을 일일이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니? 지금 배려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 친정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친정 간다고 난리를 부렸겠니? 이게 다 사돈 혼자 계셔서 이러는 거잖아.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론 친정 배려는 그만하고 시댁만 신경 쓰거라. 배려라는 말을 듣는데 확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진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날부터와 힘든 음식 준비에 어른들 뒷바라지까지 다 한 사람이 누군데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는 듯 하더군요. 배려요? 배려는 제가 했죠.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지 시댁에 노예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명절 준비도 제가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시댁 제사 차례는 며느리가 지내야지.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시댁에 와서 일하는 거 힘들고 하기 싫다고요.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고생하는 게 싫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와서 했던 건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앞으론 배려하지 않겠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니면 끝까지 친정 못 간다고 정신을 놔버린 게야? 시어머니한테 그 말본새가 뭐니? 지금 나랑 말장난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말장난 아니고 진심이고요. 진짜 정신 놔버리기 전에 친정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이때까지 내가 하는 말 뭐로 들었니? 너 친정 못 간다니까? 명절 연휴 내내 우리 집에서 있다가 연휴 끝나는 날 저녁에 가거라. 명절에 올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가긴 어딜 가? 그 손님은 어머님이 맞이하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그 손님들이 제 손님인가요? 어머님 아버님 손님이지. 뭐야? 너 기필코 친정에 가겠단 이 말이야? 네, 기필코 갈 거니까 잡지 마세요. 전 그 자리를 벗어나려 발걸음을 뗐고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붙잡으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여보, 진짜 왜 그래?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우리 집에 있으라잖아. 그렇게 있고 싶으면 당신이나 있어. 나는 나 기다리는 우리 엄마 집에 갈 거니까. 그대로 남편을 뿌리친 저는 남편의 차 열쇠를 들고 시댁을 나왔고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있으니 남편 놈도 불이 나게 따라와 차에 타더군요. 슬리퍼 짝도 못 맞춰 신은 채 말입니다. 여보, 진짜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첫 명절부터 약속도 안 지키고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굴었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친척들 인사만 하고 가자고 했잖아.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속을 안 지키겠단 거야. 연휴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 친척들 기다리면
우리 엄마를 보러 갈 수나 있어? 어쨌든 난 지금 차 출발할 거니까 내리려면 지금 내려. 남편은 열심히 누나를 굴리며 고민하는 듯했고 전 바로 차를 출발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심호 걱정을 하며 끝까지 설득하려 하더군요. 여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자. 일단 가서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고 마음 좀 풀어준 다음에 다시 나오자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라니까. 나만 간다고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내가 가서 뭐해? 뭐 하긴 뭐해. 가서 엄마 품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 욕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 이번에 보니까 소파하고 아예 한 몸이던데. 그 소파에 누워서 어머님이랑 드라마나 보던가.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야말로 끝까지 이럴 거야? 그러게,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지키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난 이 차 멈출 생각도 없고 내리려거든 신호 때문에 차 멈췄을 때나 내리든 해. 야!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언짢음을 표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남편의 설득을 들으며 친정에 도착했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 남편은 빠르게 달려와 다시 한번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차에 다시 타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빌자. 내가 당신 많이 혼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이야기해 줄게. 가려거든 너 혼자 가. 난 안 갈 거니까.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해? 그냥 어른들 기다렸다가 인사만 좀 하고 오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언제 올 줄 알고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그리고 인사만 하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 오실 때마다 식사 차리고 치우고 그건 누가 다 하는데? 시집온 여자가 그것도 안 하려고 했냐? 다른 날도 아닌 명절이잖아. 당신이 그 정도 다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다른 날도 아닌 명절이라서 이러는 거 진짜 몰라? 당신 기억 안 나?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명절만큼은 우리 엄마도 잘 챙기자고 할 때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가지 말자고 해도 나를 끌고서라도 친정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말했지. 결혼하기 전에 무슨 말을 못하냐고. 이 정도도 차고 넘치게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 나도 말했지. 가려면 너 혼자 가라고. 남편과의 싸움 끝에 친정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고 한숨만 내쉬던 남편놈도 따라 들어오더군요. 친정까지 따라 들어와 헛소리라도 하거나 싸운 티를 낸다면 당장 내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냈어요. 그나마 생각은 있는 것인지 평소처럼 엄마를 대하더라고요. 어찌저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보며 확실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 명절에도 이번처럼 굴 거면 명절 아예 따로 지내. 뭐? 따로 지내자니? 말 그대로야. 당신은 시댁에서 나는 친정에서 명절 다 보내고 만나자고.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왜 하긴. 당신 사랑하니까 했지. 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친정은 없는 셈치라는 시댁에서 종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남편은 불만이 많은 듯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남은 건 시모였죠. 제가 그렇게 돌아온 것을 그냥 넘길 리 없는 시모는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전화를 해서는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가고도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니? 꼭 내가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해?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연락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바쁘기도 했고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딱히 할 말이 없어? 너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갔는지 기억 안 나니? 내 참 기가 막혀서.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갈 수가 있어? 저도 오죽했으면 그러고 왔겠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도 기분 좋게 지내다 오고 싶었다고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네가 큰 소리니? 친정은 없는 셈 치고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기분 좋게 시댁에 있고 싶겠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결혼했으면 시댁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거다. 저는요, 남편 부인하려고 한 결혼이지, 이렇게 불합리적인 대우받는 며느리로 살려고 한 결혼 아니에요. 앞으로 살면서 할 도리는 다 하겠지만, 그 이상을 바라시면 해야 할 것들까지도 다 무시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 아주 되바라지는구나.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굴면 앞으로 괴로울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는 건 아니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괴롭게 되면 제가 누굴 괴롭히게 될지는 어머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한 소리 하면 제가 눈물을 흘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를 치며 할 말을 다 하자 많이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시모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난 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 남편의 약속을 내가 너무 믿어버린 것일까? 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제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충분히 상황 설명도 했고 제가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우긴 것도 아니었죠. 뒤늦게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혼이 절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조금 더 지켜보며 부딪히는 일은 대화로 잘 풀어나가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번 큰 다툼을 하고 나서인지 남편도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인지 더는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앙금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로 시간은 흘러갔고 양가 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왔죠. 엄마의 생신은 3월, 시모 생신은 4월, 시부의 생신은 5월로 연달아 부모님들의 생일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친정엄마의 생신은 좋은 곳에서 식사를 모시고 용돈을 드리기로 남편과 합의를 봤는데 막상 생신날이 되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지? 나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주말인데 회사 일은 무슨 회사 일? 당신 설마 가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정 못 믿겠으면 회사 사람하고 통화시켜 줄 테니까 물어보든가. 아, 됐어. 믿을게. 믿어. 그런데 잠시라도 못 들려? 바빠도 밥은 먹고 일할 거 아니야. 잠시 시간 내서 들렸다가 밥만 먹고 가면 안 돼? 안 돼. 회사랑 식당이랑 거리가 얼만데. 장모님께는 당신이 말 좀 잘해줘. 알겠어. 고생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데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혼자 엄마와 만나 예약한 식당에 갔는데 직원 실수로 예약이 누락되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했고 마침 엄마가 평소엔 가지 않던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즐겨 가던 곳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본 줄 아세요? 맞아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정답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더라고요. 저 인간이 진짜? 당장이라도 그 테이블을 엎어버릴 요량으로 팔을 걷어붙였고 이런 저를 엄마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어쩌려고 이래? 엄만 괜찮으니까 그냥 나가자. 일단 집으로 가. 저 인간 저러고 있는 꼴을 봤는데 가긴 어딜 가? 아휴, 딸. 엄마 배고파서 그래. 일단 집에 가서 밥부터 먹자. 오랜만에 우리 딸이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그래. 엄마 생일 소원이다, 응? 엄마가 간절하게 저를 붙잡는데 거기서
더 고집을 피울 순 없겠더군요. 솟구치는 화를 가까스로 누른 채 발길을 돌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워낙 시간이 지체된 탓에 미역국을 끓일 시간은 없었고 마침 선물 받은 좋은 한우가 있어 급하게 그것부터 구워드렸어요. 미역국 하나 없는 생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를 쓰시더라고요. 어머나, 우리 딸이 구워줘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 식당 가서 괜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딸 솜씨가 인류 셰프보다 나은데. 엄마도 참.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배 많이 고팠지? 미안해. 남편도 그렇고. 생일날 이게 뭐야? 어휴, 됐어. 김서방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랬겠지. 딸이랑 엄마랑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고 말이야.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고,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네요. 그래,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겠지. 엄마,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 없어? 또 뭐 해줄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 보기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번에 지인한테 선물 받았는데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 엄마와 전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온 것인지 혼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저희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곧장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 집에 있던 한우 아니야? 맞아. 왜? 이걸 왜 구워 먹고 있어? 이거 우리 집 가져다 주려고 나도 안 먹고 있었는데. 예약했던 식당도 못 가고 다른 식당도 못 가서 엄마 생신상 대신으로 먹고 있던 거였어.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하고 있든가 방에 들어가든가 해. 생신 그까짓 게 뭐라고 이 좋은 고기까지 꺼내? 냉장고에 반찬 많잖아. 어제 끓여놓은 국도 있고 대충 있던 걸로 차려주면 됐잖아. 우리 엄마 한우 좋아하는 거 몰라? 엄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말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너무 화가 나 몸까지 떨려오고 있었고 엄마 역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향해 한 소리 하기 시작했죠. 김서방, 해도 정말 너무하네. 자네 엄마가 좋아하는 한우 나는 먹으면 안 되나? 다른 날도 아닌 내 생일일세. 생일날 한우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네만. 그게 아니고 장모님. 워낙 좋은 고기라서 이미 엄마한테 가져다 준다고 말까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니지. 들어보니 내 딸이 받아온 고기라고 하던데 자네가 뭔데 내 딸한테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나?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만 하는 사과 따위 필요 없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됐네.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 크네. 엄마는 끝내 얼굴을 붉히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 상황에도 궁시렁거리며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화까지 낼 일이야? 하여튼 장모님도 성격 장난 아니라니까. 남편의 언행을 보는데 눈이 다 돌아가게 화가 나더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한우 생고기를 집어들어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좋은 고기라 그런지 남편의 얼굴에 찰싹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그 꼴 참 볼만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그건 내가 묻고 싶다. 당신 오늘 회사 일 바빠서 회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회사 가서 급한 일 다 끝내고 온 거야. 언제부터 당신 회사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고 직장 동료가 아버님, 어머님이었니?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긴.
예약 누락되어서 당신이랑 자주 가던 레스토랑 갔었어. 그런데 거기에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 하하호호 웃으면서 스테이크 썰고 있더라.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밝히고 나면 적어도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며 짜증이 난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씨, 그걸 왜 하필 봐서는.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화도하지만 놀랍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 쓰레기가 제 남편이란 사실의 말이에요.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엄마가 장모님 생신이라니까 거길 왜 가냐고 화내면서 그럴 돈으로 부모님 밥이나 사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몰라. 내 입장에서도 충분히 난처했다고. 남편은 여전히 짜증스러운 투로 투정 부리듯 툴툴대기 시작했죠. 그쯤 되니 이딴 인간이랑 결혼한 저 자신이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이나 되니 비로소 이혼 결심이 서더라고요. 애라도 생겨 발목 잡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남자와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자고요. 그렇게 더는 남편과 입씨름할 것도 없이 혼자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분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다음 달은 내 생일, 다음 달은 시아버지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네, 알고는 있어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구나. 너도 알다시피 달은 달라도 날짜 차이는 며칠 안 나니 그냥 내 생일에 같이 하기로 했다. 아,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네요. 이런 시부모가 어디 있니? 며느리 힘들까봐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을 겹치는 착한 시부모 말이다. 어쨌든 시집와서 첫 번째 생일이니 간단하게 생일상 좀 차리거라. 가까이 사는 친척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하면 돼. 그럼요. 며느리가 생신상은 차려드려야죠. 기대하세요. 아주 잘 준비할 테니까. 네가 웬일이니? 이렇게 한 번에 알겠다고도 하고. 이제야 며느리 본 실감이 다 나네. 하여튼 기대하고 있을 테니 잘 준비해서 와.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이웃만 하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복수할 기회를 주니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시모의 생일날 이것저것 싸놓은 음식 꾸러미를 들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짐을 보고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모르더군요. 당신, 그거 다 우리 집에 가지고 갈 음식들이야? 어? 가서 만들 시간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다 만들었지. 무슨 바람이 불었대? 장모님 생신 일 때문에 이번에 같이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어쨌든 고마워. 아빠랑 엄마가 좋아하겠다. 남편의 아낌없는 찬사를 들으며 시댁에 도착하니 명절은 저리 가라였어요. 친인척들이 다 모여 그야말로 동네 잔치라도 열 분위기더라고요. 조용히 제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하나둘 상을 채우기 시작하자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밑반찬이랑 찌개 혹시 먹던 음식들 아니니? 네, 그렇습니다. 전날 먹던 김치찌개와 며칠 전에 했던 어묵볶음, 깻잎 무침, 멸치조림 등 밑반찬을 챙겨갔던 것이었죠. 시모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챙겨간 음식들을 마저 꺼내놓았고 상차림이 끝나고 나자 시모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이걸 생일상이라고 준비한 게야? 네, 맞아요, 생신상. 너 지금 어른 가지고 장난치는 게야? 아니면 나 놀리는 거야? 먹던 걸 가지고 와서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는 정신 나간 며느리가 어딨어? 놀리다니요. 저는 그냥 남편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뭐야?
그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을 노려보았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다고 그래? 내가 미쳤어? 우리 부모님 생신상을 이딴 걸로 차리라고 시키게. 왜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생신 때 우리 집에서 한우 구워 먹고 있으니까 생신이 뭐 별거냐. 집에서 먹던 대로 밥상 차려주면 되는 거라고 말이야. 기억 안 나? 난 그래서 당신이 그때 말한 그대로 상 차린 것뿐이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모가 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더군요. 엄마의 생신날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생일 따윈 챙기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 말이에요. 얼굴까지 붉어진 시모의 뒤로 친척분들은 경악스러운 마음을 숨기지도 않더군요. 어머나, 저기 다 무슨 소리야? 채연이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자기 엄마 생신상까지 차리라고 한 거야? 그건 아니지. 저마다 한 소리씩 하기 시작하자 눈치도 없지만 생각도 없는 남편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야 장모님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은 다르지. 자고로 시부모님 생신상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는 거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부모님이 거지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거지라서 그딴 대접해주라고 했어? 그것도 우리 엄마 앞에다 두고 그딴 말을 했잖아. 내가 말했지. 결혼한 여자는 친정은 무시하고 시댁만 잘 챙기면 된다고. 명절에도 그러더니 어떻게 생신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남편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너 미쳤니? 지금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댄 거야? 시모는 고함을 지르며 개거품을 물었고 남편은 너무 당황해 말문이 막힌 듯 하더군요.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딴 식으로 군이 뺨이 남아나질 않는 거라고요. 뭐야? 너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얘 좀 보세요. 얘가 이런 애라고요. 시집 온 첫 명절 때도 친정 가지 말고 어른들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더니 자기 남편을 쥐잡듯 잡질 않나. 저 생신상도 이딴 식으로 차린 것도 모자라 남편 얼굴에 손까지 대는 그런 되바라진 애라고요. 시모는 친척들의 도움이라도 구하려는 듯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친척분들의 반응은 시모의 기대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더군요. 다 들어보니 재현이가 잘못한 것 같던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 친정이 어딨어? 올케도 적당히 해. 요즘 올케같이 유세 부리다간 아들 이혼남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조카 며느리 친정에 엄마 혼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집 외동딸을 명절에 집에도 안 보내는 건 아니지. 우리야 다음에 봐도 되는 거고 다른 날에 봐도 되는 건데. 아니, 솔직히 굳이 봐야 할 이유도 없잖아. 그렇지. 우리 며느리 얼굴도 잘 못 보는데 조카 며느리는 얼굴을 왜 봐? 다 동서 욕심이야 욕심. 시댁과는 달리 정신이 올바른 분들이라 다들 이모와 시모에게 한 소리씩 하기 바쁘더라고요. 곧 터질 듯 붉어지는 시모의 얼굴을 보는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산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은 무슨 친정이냐고 큰소리쳤는데 본인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저리 제 편을 드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시모의 말문이 막히자 꼴의 아들이라고 남편놈이 나서 닥달하더군요. 당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 못해? 너나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잘못은 자기가 먼저 한 주제에 사과는 무슨 사과야? 아, 당신 매번 이런 식으로 구는 거 안 피곤해? 제발 포기할 건 포기 좀 해. 시댁이랑 친정은 다르다니까.
당신 계속 친정 타령하다간 이혼당해, 이혼. 이혼을 당하긴 왜 당해? 당하기 전에 이혼하면 되지. 뭐라고? 다 들어놓고선 되묻긴 왜 물어?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 이야기를 할 때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싹싹 빌 생각 없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 모르겠어? 다 됐고 이혼이나 해. 난 당신같이 이중적 잣대 가진 사람이랑 더는 못 사니까. 나라고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결혼까지 한 마당에 버릴 수 없어서 같이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날뛰기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음 편히 이혼하면 되겠네. 집도 능력도 없는 놈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까지 해줬더니 고마운 거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 이게 진짜 너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까지 한 짓에 대한 위자료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수억을 써서 변호사 선임해봐라. 네가 위자료 구경이나 할 수 있나. 헛소리 하지 말고 너나 위자료 준비해. 알겠어? 제 입에선 이혼 통보가 나왔고 모인 어른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여전히 누구도 시댁의 편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뒤집힌 시모는 어른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럴 줄 알긴 뭐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얘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거 보고도 모르겠어요. 나하고 재현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시모의 한마디와 함께 부부싸움과 부부싸움은 순식간에 집안 싸움이 되었고 시부는 말린다고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잔칫날이라고 잔뜩 기대했던 날이 망신살 가득한 날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후 지체할 것 없이 이혼해버렸네요. 결혼 생활이 워낙 짧아 정리할 것도 따로 없더라고요. 신혼집도 제 명의라 전 남편만 내쫓아버렸고 전 시부는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혼집에 전 남편의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멀쩡한 아파트 한 채 날렸다는 생각에 아쉬운 모양이더군요.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려무나. 신혼집에 살림살이도 그렇고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도 있는데 아깝지도 않니? 푼돈 아끼자고 인생 말아먹으라고요? 전 그렇게 살 생각 절대 없으니까 헛된 꿈 꾸지도 마세요. 누가 집 아까워서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누가 꼭 집 때문에 이러는 줄 아니? 집도 집이지만 별것도 아닌 일에 이혼까지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다.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여자가 이혼하면 더 손해라는 거 모르니? 어쩌면 그렇게 구시대적 발상으로 세상을 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손해가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는 법이야. 이혼한 여자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니? 손가락질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지. 능력 되겠다, 집도 있겠다.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아줌마. 뭐야? 아줌마? 네, 아줌마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남될 마당의 어머님은 무슨 아줌마라는 호칭도 아깝네요. 이게 진짜? 그나마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 좀 넓게 써보려고 했거늘. 넌 하여튼 마음을 주려고 해도 마음이 안 간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피차 싫은 사람끼리 목소리도 듣지 말고 살아요. 제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씨알도 먹히지 않자 전 시모에게서 더는 연락도 오지 않았고 소액이지만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2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이혼하고 난 후 남자 한 번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친구들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맞선을 보러 나간 자리였죠. 세상에 악연도 그런 악연이 따로 없다고 바로 옆자리에서 전 남편도 선을 보고 있더라고요. 수미 씨는 중학교 선생님이시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들어보니 요즘 애들 사춘기도 빨라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애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워낙 애들을 좋아해서 아직까진 보람차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수미 씨는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여성스럽고 아름다우시네요.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한 시간이 아까운 지경인걸요? 전 남편은 상대방 여자가 꽤 마음에 든 눈치더군요. 한참을 정답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윽고 맞선녀가 이혼 사유에 관해 묻더군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게 전 부인이 얼마나 몰상식한지 명절에 시댁은 나몰라라고 친정만 가질 않나. 시부모님 생신 때 집에서 먹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밥상을 차린 것 있죠? 어머, 정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기적이라서 그렇죠. 원래가 그렇게 배워먹지 못한 여자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부모님 귀한 만큼 상대방 부모님 귀한 걸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 보는 앞에서 제 얼굴에 손도 대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렇구나. 전 사실 아빠가 혼자 계셔서 결혼하고도 아빠한테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재현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당연하죠. 저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만큼은 잘 챙길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전 남편은 양심도 없는 것인지 저에게 한 그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더군요. 제 욕을 쉴 새 없이 하며 말이에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맞선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세요. 이 자식 절대 와이프 부모님까지 챙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저요. 이 자식 전 부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 누구보다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상 결혼하면 명절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생신 땐 얼굴도 비추지 않는 놈이 이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딴 말에 속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게 정말이세요? 네. 참고로 저는 엄마가 혼자 계세요. 그런 엄마 생신 때 한우 좀 구워줬다고 생신이 뭐가 대수여서 고기까지 굽냐고 했던 사람이 저 인간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맞선녀는 아연실색하고 도망가고 전 남편은 득달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 멀쩡한 사람 인상 하나 구하는 짓이지. 넌 양심도 없어? 시댁 타령하면서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남의 인생 또 망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살아. 혼자 효도 다 하면서. 내가 남의 인생을 망치든 말든 너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 왜 나서서 다 된 일에 코를 빠뜨리냐고. 자그마치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공무원. 넌 예나 지금이나 인간 되길 그런 건 매한 가지구나. 하긴, 그러니까 그러고 살고 있겠지.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그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욕을 할 게 아니라 여자를 데리고 딴 곳으로 도망이라도 갔어야지. 거기 앉아서 네가 한 짓은 쏙 빼고 내가 한 일만 줄줄이 읊어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너 우리 이야기 엿들었어? 엿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넌 결혼할 생각 하지 마. 넌 혼자 사는 게 세상에 이바지하는 일이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전 남편은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저와 맞선 보던 남자가 나서 남편을 저지하더군요. 그만하시죠. 들어보니 그쪽도 잘한 거 하나 없던데. 넌 뭐야? 뭐길래 나서. 비켜. 비키라고. 보면 몰라? 나 은지 씨랑 맞선 본 남자이자 앞으로 쭉 만날 남자다. 왜? 남자가 돼서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살 줄 알아야지. 허구한 날 남탓만 하고 있으니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이 자식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딴 말을 해?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네가 어떤 놈인지 판단하는데 부족함 없으니까 그만하고 꺼져. 이 자식이 진짜? 전 남편은 맞선 남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맞선 남은 순식간에 전 남편을 제압한 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더군요. 이거 놔. 그거 못 놔? 당신은 뭘 보고 서 있어? 전 남편이 이 꼴을 당하는데. 뭘 보고 서 있기는 그 꼴 보기 좋다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이거 놔. 내가 너희 둘 다 가만히 둘 줄 알아? 전 남편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맞선 남의 입에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며 저를 모욕했단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더는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로 끌려나가 내팽개쳐졌고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고 굳이 맞선 자리까지 파토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 끝난 사이에 입으로 싸움을 걸어오니 그 꼴을 당해도 싸다 생각했네요. 그 후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상대는 다들 예상하다시피 저 대신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아줬던 그 남자예요. 은지 씨,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제가 은지 씨 때문에 오늘 힘도 많이 써서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다음에요? 이런 꼴까지 보셨는데 저랑 또 만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또 만나고 싶은데요. 은지 씨랑 밥 먹으면 도망간 기운도 돌아올 것 같아서요. 재치 있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갔고 그 후론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으로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수 있듯이 성격도 호탕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만나는 중이라 슬슬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동의해준 일이고요. 은지야, 나 결혼 급하지 않아. 난 은지 네가 마음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긴 내가 좋아서 기다리는 건데. 괜히 내 생각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은지 네가 후회할 일 생기는 거 나 싫어. 물론 내가 후회할 일은 만들지도 않겠지만 사람 일이란 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 금지. 내가 좋아서 기다리는 거라니까. 기다리는 김에 연애도 길게 하고 좋지 뭐. 오랜만에 20대 감정 느낄 수 있어서 때로는 좋다니까. 이렇듯 좋은 남자이기에 조금 더 고민 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볼까 합니다. 오로지 제 행복만을 위한 선택을 말이에요. 이혼을 하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아니라고 생각될 땐 지체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결정에 대해 번복이하기 싫어서 참고 살아봤자 그 끝엔 희망이 아니라 파국만이 있다는 걸